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3월 5일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총선에 관련해서 이슈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시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도 해 드렸었다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통틀어서. 근데 여러분 총선에 이런 정책 이슈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본인이 투자 자금에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금액이 작으면은 변동폭을 좀 큰 거로, 내가 좀 이렇게 좀 감안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일찍 사더라도 리스크가 작으면서 변동폭 큰 거로, 내가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좀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크면서도 굳이 가는 이런 분야들의 줄을 서셔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저는 원래 통상 단기는 좀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지금은 워낙 AI 외에는 정책 이슈밖에 없어요. 다른 게 투자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참,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장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하는 그런 기조가 보이고 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기관 투자자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대규모로 지금 우리 시장에 왔단 말이죠.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는 좀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정심화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 보면은 금융시장을.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은 예. 좀 많이 그게 했죠. 근데 이게 참, 이따가 제가 기업 밸류업 얘기해 드리면서,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 저 문제 다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의지죠. 만약에, 이게 여러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순히 정책 이슈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 이제 국민들의 이제 재산 정식의 한 기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얘기하면 재산 정식에 관련 혁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위해서 잘 안 됐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상법 때문에 재벌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소유에 대한 그런 이제 법적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의 이렇게 주가를 관리할 그런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야 기업 오너들이든가 지배 주주들의 더 이익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은 항상 재산은 왕창 쌓아놓고 주가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이런 이제 됐단 말이죠. 일본에서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해놨고 안 하면은 상폐시킨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강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폐도 이렇게 토론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금강원에서 진짜 이게 참 저는 총선 이후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주식 하든 안 하든 우리한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다 빚이 많잖아요. 빚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하면은 여러분 빚을 탕감을 일부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 이제 춘물이 날 정도로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사고 싶은 욕망이 꿀떡 같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나 제도가 문제라는 거죠. 주주의 가치를 너무 이게 뭐랄까요?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주주의 가치를 너무 관리 안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그런 보답이 덜 하다는 거죠. 단순히 주주 환원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게 주고 제일 평가가 낮죠. 그런 상황. 그냥 자산 가치만 제대로만 평가받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는 최소한 3, 4천은 가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시장이 하면 손볼 때는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재산 정책이 부동산이 80% 넘잖아요. 90%.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 정식의 한 그 이제 기준을 세워서 계속 정책을 채운다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되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부동산 거품이 이미 거품이죠. 지금 우리는 거품이 지금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질 테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경제 구조적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버블에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이렇게 저금리 시대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안 오르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 경제 모델이 그래 이제 일본처럼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으니까 또 마침내 또 AI 시대를 마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출구를 모색해서 성장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다 완벽하게 딱 짝꿍 잘 치워주면은 우리나라 소득 3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너무 좋죠. 어쨌든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정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몇 년에 지금 상황들 보면은 우리도 기업도 한 번 이제 점핑할 때가 다가온 듯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담아있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출산 때문에라도 더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정책으로 세우면은 청년들이 못 살아요. 살기 힘든 세상이 계속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정부에서 계속 하면 누구만 좋아요? 그렇죠. 건설 회사들이든가 이게 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가만 두둑해지죠. 서민들이 제일 타격 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뭐 어떻게 뭐 한다 하더라도 귀리 팍 해가지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갖고 저도 작년에 우리 가족들 전반적으로 그 뭡니까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제가 강력하게 내가 말렸어요. 우리 이모네도 마찬가지고요. 옆집에 부동산 가격이 매달마다 오르니까 눈이 빨개가지고 막 죽자 살자 못 살게 내가 박았죠. 안 산 게 다행이죠. 거기만 샀으면은 아마 몇억 정도는 손실 봤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공개 방송에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총선은 4월달이죠. 이제 다가왔고 항상 그 총선 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계속 단기로 이렇게 돌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줄을 잘 서셔서 이제 총선 이전에 총선 한 1, 2주 총선 시작하기 한 1, 2주 전에 반드시 마감시켜야 돼요. 총선까지 끌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단기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좀 투자할 기회가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메가스터디형. 이 나라의 걸 찍은지 모르겠다만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지금 한도 메가스터디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부분에서는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구상하면은 가상 수혜 받는 것은 틀림없다 말이죠. 그리고 더군데다가 이게 시세 나면은 좀 많이 갈 자리예요. 안 나면은 그냥 본전 가져가는 거예요. 꼭 난다는 장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수익 날 확률이 높고 최악이 봤자 본전이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두려워서 안 하는 거는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뭔 말인지 전혀 리스크 없이 수익 낸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지금 이게 변동폭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시라 말이죠. 나중에 시장이 확 격변해가지고 이게 여의치 않은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이제 모멘텀도 계속 지수한 기간에 그 선택 기간에 치고 가야 되지. 그 기간 못 가면은 모멘텀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익 안 나더라도 그냥 회수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면 된단 말이죠. 어떤 테마든지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비케어가 넉십자 그룹의
자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지지케어. 지지케어가 녹십자 헬스케어였어요. 사명을 바꿔가지고 지금 지지케어라고 하는데 병원에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 이게 안에도 지금 미국이나 진출하려고 뭔가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비대면 의료를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사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재무 가치로 보면은 볼 거는 없어요. 근데 비전적으로 보면은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택 제가 두 가지로 드릴게요. 만약 총선에 대비해서 좀 투자하시겠다면 단기로 6천원 어간에서 좀 사람들이 안 살 때, 조용할 때, 거래량이 확 줄 때, 이때 좀 사두고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슈가 딱 나면 거래량도 증가돼요. 확 이렇게 증가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총선 한 주 이전에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총선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제일 바보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항상 이런 정책 이슈란 거는 기대감이 오르는 거예요. 제일 강하게 오를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총선까지 쭉 끌고 가면은 손실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무슨 회사냐면요. 이게 증권사 보고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라기보다도 뭐라 할까요? 이 정책들이 진짜 가동이 되면은 가장 수혜받는 분야가 야네예요. 리파인. 자, 리파인 같은 회사는 뭐 어떤 회사냐면은,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은 그 권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 조사. 부동산 대출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막 이런 거 권리 조사하는 거. 대출 권리 조사, 그리고 반환 보정 서비스 같은 거, 주택 담보 대출 권리 조사. 그러니까 대출 자금들이 잘 어떻게 이게 뭡니까? 잘 되고 있는지 권리 조사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야네는 뭐라고 얘기하냐? 금융기관의 보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전세 사기나 저출산 하면 이제 두 가지 정책이 크게 밀어붙여요. 주택 담보 대출하고 전세 대환 대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 융통성이 훨씬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네 업무 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성상 야네가 또 약간 반독점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야네가 2022년에 주당 순이익이 1,020원 나왔어요. 2023년에 1,250원 나오고 주당 순자산 10,000원이고,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야네 보험회사보다 돈 더 잘 벌어요.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은 33.8%예요. 33.8%. 엄청나죠?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네 주가 그럼 왜 안 오르냐? 좀 약간 보험업을 좀 본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우량 회사다.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거 그거 이제 해결하려면은 결론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자금 흐름의 이런 동향을 바꾸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향 바꿔지면은 자금 흐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수혜받는 것이 리파이입니다. 리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뭐 부동산의 자금들이 권리 조사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이게 좀 시장 성향하고 좀 잘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탁군으로 엄청나게 돈 버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장 가치로 제대로 평가해주면 제가 보기엔 최소 3만 원 이상은 가야 돼요. 제대로 기업 가치가 반영되면. 근데 9,000원 거래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시장이 조정기다 보니까 자기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구간이에요. 이게 유동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유동성을 제대로 평가되면 지금 대기업이 많이 평가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좀 소외됐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 사니까, 코스닥을 안 사니까 이제 그런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은, 예. 자,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끝내, 마지막에는 여기 좀 얘기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기업 밸류업 딱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험업이고, 하나는 장차업을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제3자로는 이제 홀딩스 기업들. 홀딩스, 자회사 돈 벌어서 홀딩스에다가 잉여 저축을 막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하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 얘기했던 것을 계속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손해보험. 자, 하나손해보험은 지금 시총이 5,700억이에요. 5,700억인데 3조 4천억이 있어요. 3조 4천억. 3조 4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6배 많다는 거죠. 6배. 우리가 PBR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5,000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도,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로 보더라도 대략 비슷하죠. 지배주주 순자산 가치로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지배주주의 그 회사에 쌓은 재산의 6분의 1에 거래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6분의 1. 그래서 PBR로 따져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0.2좀 되죠. 0.2 조금 넘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나 싸죠. 너무나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가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이 주가는 최소 2만 이상 2만 원은 가야 돼요. 이거 최소 2만 원은. 아무리 안 가도. 시장 가치만큼 안 평가하더라도 최소 2만 원은 가야 돼요. 5,000원에서. 근데 만약에 이것이 2만 원 간다면은 정부의 의지가 달려있죠. 개혁을 해야 되죠.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이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세법을 좀 많이 좀 복잡할 거예요. 개정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대로 기업들이 운영되도록 손봐주면은, 1년 내에 2만 원 정도, 물론 이것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이 계속, 그러니까 총선 끝나서도 이게 구조가 계속,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규모를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희망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오기로, 우리나라 기관이 오기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 왜 거꾸로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아들의 친구가 아버지를 더욱 좋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뼈저리 잘하죠. 이게 참 될까 말까. 자기네도 계속 머리 흔들면서도, 계속,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변화는 나타날까요? 근데 기대감도 생길 테고, 이게 되든 안 되든 기대감이 일단 생기면은 주가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가가 오르면 되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급이 쫙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5,000원 아래에서 금액이 커신 분들은 좀 사보시갖고 이게 전체 동향을 좀 잘 관찰해 보세요. 정부가 제대로 힘을 한번 써주면은 올해 앞으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100% 이상은 쉽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예요. 총선 딱 지나고 입 싹 닦아봐.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했지? 막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때 가서는 그냥 번쩍 회수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더 싸? 더 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 사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확신해서 막 거래량이 터지고 막 고점 찍고 쭉쭉 치고 올라갈 때, 그때면 최소 100% 이상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게 열풍이 제대로 한번 타면은. 아셨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계기를 타서, 사실은 배당은 그 주주환원은 은행들이 더 잘해요. 보험회사보다도. 그래서 거기 이제 열풍이 제대로 타면은 테마가 나타나면은 은행주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는 소액 투자하는 형들 좀 보세요. 푸른저축은행. 이거는 어쨌든 테마면 테마도 되고, 그리고 기업 밸류와 전체 금융회사들도 같이 따라 오르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지방은행이 또 시중은행으로 좀 정부 정책이 또 그런 방향으로 또 기조로 또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위치나 구조 보면은 이게 테마 한번 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액 투자자들은 10,000원 이하에서 좀 사두보세요. 사시고 가만히 계세요. 치고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치고 올라가면 좀 갈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근데 안 갔다. 그래도 10,000원에서 8,500 여기서 그냥 기간 조정이에요. 손실 크게 미칠 게 없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습니다. 소액 투자들 하세요. 이것은. 자, 이렇게 기업 밸류업에서 금융회사들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자동차 기업이 더욱 좋아요. 금융회사는 자산 가치가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당연히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근데 자동차 기업들은 자산 가치 플러스 뭐냐면 성장 가치가 같이 또 그거 이제 분류돼가지고 지금 외국 언론 중에서 현대보다 기아차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기아차의 이런 일련의 성장 과정의 비전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컨슈머 리포터에서 기아차를 탑7에 넣었어요. 그 자동차 브랜드를. 그러니까 그거 브랜드를 상위로 이제 꽁충 치고 간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너무나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들 기아차를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자동차 산업의 이런 물론 전기차 가격은 하락하지만은
전기차는 아직 그 현대차 판매 비중에서 그래 아직은 썩 높은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가 지금 해외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차를 잘 만들죠. 뭐 디자인도 이쁘고 하니까. 예.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 미국에서. 그래서 다른 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좀 큰 금액으로 하신 분들은 서연을 꼭 보도록 하세요. 예, 제가 그랬죠. 제대로 평가 받으면 8만원, 9만원 가야 할 기업이 지금 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진짜, 예. 올해 주당 수익이 8,200원 나왔어요. 주당 수익 자산 28,000원이고. 어쨌든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부품 기업이 옛날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완전히 환골 탈퇴를 한 거예요. 기업 가치가 한번 점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선 회장의 기업 운영 그런 그 문화가 완전히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항상 어리였었고, 자동차 시가 갑이었었고, 막 단가도 후려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항상 이게 그런 게 갑을 관계로 항상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쭉 오다가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되고 나서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정의선 회장이 그랬었거든 말이죠. 부품 기업들도 동반 선정하는 종기업 마련하겠다고 이 문화 구조를 다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밑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자동차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고 부단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미래 전략에서 SDV하고 PBV에서 여기에 협력하는 1차 파트너사들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 기아차가 인지도가 오르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더욱 고속적으로 성장할 계기가 높아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아니 트럼프가 되면은 뭐가 좀 약간 맛이 변하겠다만 바이든이 계속 미국의 대통령이 어쨌든 뭐 대선은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이거 투자하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억수로 지금 폭락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약간 후퇴하세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소매가 다 미국에서 매출이 크게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소매 판매가 낮아지면은 장사 기업이 또 저런 내구 소비재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적극적인 신호를 보시고 몽이 잊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 자산 가치든 성장 가치든 뭐 하나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현대 기아차가 먼저 가줘야 되겠죠.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외국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 주식을 억수로 지금 사고 있어요. 지금도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은 너무나 땡큐죠. 근데 투자 금액이 작으신 회원들은 먼저 대원 산업을 보도록 하세요. 이건 뭐 이제 너무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자산 가치가 제일 높아요. 현재 유동 자산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330%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연내 순유동 자산으로 이런 기업을 지금 3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순유동 자산은 뭐냐? 1년 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 가치 4천억 넘게 있어요. 근데 시총이 1,20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금융회사에 하나라고 금융회사 하나 있으면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는 대원 산업이 있다. 이게 두 회사 비슷하죠. 기업 원화가 절대적으로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변화를 도출할 수 있냐 없냐. 도출해내면은 이 대박 나는 것이고 도출 못하면은 본전이에요. 본전. 어쨌든 안 팀장 유로 회원들도 좀 사두었으니까 저희는 단기로 좀 벌려고 사두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반영해주면 단기에 큰 수익 나올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시세가 남바가 없거든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시세 안 났던 기업들이 시세 한번 터지면은 많이 나와요, 근데 꼭 나온다는 장담은 못 합니다. 안 나와도 본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특별히 기아차에 매출 비중이 점점 더욱 높아요. 기아차가 지금 앞으로 자동차 미래 산업에서 PBV를 하잖아요. 야는 PBS를 해죠. PBS. 목적 기반 시트를 만들고 있어요. 대규모 자금, 연구 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아차가 좋아지면 절대적으로 좋아질 기업 중에 하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거는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자산 가치하고 이 세 가지 다 통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 성장 많은데 주가가 높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두월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맨시트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나 변경되어 있었죠.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위치는 너무나 좋은데 한번 빡 터져줘야. 근데 원래 요즘에는 작은 점모터의 시세가 더 잘 안 나와요. 네오오토 대여보니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신사업으로. 자금도 조달을 했고, 투자금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도 이제 로봇 쪽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부터 얘네가, 네오오토가 원래 그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에 관련 그 산업에 진출하기가 너무 어렵죠. 변속기 같은 거, 감속기 같은 그런 거 만들어요. 로봇에도 뭐 감속기 같은 거 그런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만 좀 변경시켜가지고 만들면 뚝딱 하면 이제 만들어지니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로봇의 부품 분야에다가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냥 부품 기업이면서도 이제 로봇 기업이 된 거예요. 네오토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석이조죠. 이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게 공개하는 날이 있잖아요. 저도 JK 투자하고 딱 수익 나서 공개했잖아요. 8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글쎄요. 빠르면은 가을쯤에가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 얼마 나오냐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희망한 거는 800% 이상이에요. 물론 그렇게 꼭 난다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희망은 저는 그렇게 걸어요. 예.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그 생태계가 얼마나 강한지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걸 그냥 주가로 그냥 재미삼아 보란 게 아니라니까요. 뭐 AMD야, 뭐 그런 거 막 뒤에 미국 가서 따라 그러지 마시고 항상 거기는 GPU잖아요. 우리나라 뭐가 있다?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창조한 AI 반도체 생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거기가 여기에서 창조하는 것이 더욱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동폭이 더욱 크니까. 예,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좀 오르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돈 아무리 많이 들고 들어와도 저는 절대 추천 안 해요. 기존 회원들하고 막 50% 이상 올랐는데 그 매집하기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수익 챙길 때 보면 어떤 사람 그렇게 많이 챙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밖에 안 나왔지? 이러고 저한테 되질문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있나요? 어쨌든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닥 차리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준 기회니까 왜 다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지나갑니까? 아무튼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